셜록 홈즈, 3명의 학생. 제1장, 오후의 방문객. 홈즈는 한동안 고대 영국 역사에 푹 빠져 지냈다. 연구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홈즈와 나는 어느 조용한 대학가에 숙소를 마련하고 몇 주를 보냈다. 새 숙소에서 짐을 푼 후 홈즈는 책과 노트를 책상에 잔뜩 늘어놓고 밤낮으로 책만 펴며 지냈다. 홈즈가 뭔가에 빠져 있을 때 그를 책상에서 불러낼 수 있는 건 단 하나, 흥미진진한 사건밖에 없었다. 사건이 홈즈를 따라다니는 건지 이 조용한 대학가에서도 일종의 범죄가 벌어지던 것이다. 그 결과 오후에 한 남자가 우리 숙소 문을 똑똑 두드렸다. 의뢰인은 힐턴 소음주라는 대학 교수였다. 큰 키에 깡마른 몸매, 날카로운 눈빛의 사나이였다. 그가 말하였다. 바쁘시겠지만 꼭 도와주십시오, 홈즈 씨. 시간을 오래 빼앗진 않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도 홈즈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예의를 차려 정중한 말투로 거절을 표했다. 보시다시피 전 지금 정신없이 바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건 안 됐지만 경찰서로 가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홈즈의 말을 들은 소음주 교수는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휘휘 저었다. 안 됩니다. 세상에 알려줘서는 안 되는 일이라서요. 가능하면 학교 안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홈즈 씨는 입이 무거워서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홈즈는 쓰는 숨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소음주 교수는 홈즈의 표정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대뜸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대학에는 보테스큐 장학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전액 떼주는 겁니다. 물론 장학금을 타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요. 솜주 교수는 그 시험의 그리스어 출제위원이었다. 시험은 바로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고 말이다. 며칠 전에 소음주 교수는 그리스어 시험 문제를 완성했다. 외부에 시험 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안을 유지한 끝에 인쇄소에 보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인쇄소에서 시험 문제의 교정지가 나왔다. 교정지란 대량으로 인쇄에 들어가기 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 샘플로 만들어 놓은 종이를 말한다. 그렇게 오후 4시 30분 방에서 교정지를 살펴보던 교수는 문득 친구와의 선약이 생각났던 것이다. 아이고, 오늘 친구와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교수는 교정지를 책상에 둔 채 서둘러 방의 문을 잠그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친구를 만나고 1시간 후 방으로 돌아온 소음주 교수는 열쇠 구멍에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는 걸 보고 소스러치게 놀랐다. 어머, 설마 내가 열쇠를 그냥 꽂아둔 채 나갔나? 교수는 서둘러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는데 열쇠는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던 것이 아닌가. 교수의 방의 열쇠는 모두 2개로 교수와 사원 베니스터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문에 꽂혀 있는 것은 사원의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소음주 교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곧장 사원 베니스터를 찾아갔다. 내 방에 열쇠가 꽂혀 있었는데 혹시 자네가 그런 건가? 베니스터는 호주머니를 뒤지더니 눈동자를 크게 떴다. 아,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까 차를 들으려고 방에 갔는데 그때 잊어버리고 나온 모양입니다. 베니스터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땀을 닦았다. 벌써 10년째 교수의 심부름을 도맡아온 베니스터는 충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하여 교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보통 때라면 상관없겠지만 오늘은 내일 볼 시험지가 도착한 날이거든.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별일 없겠죠? 베니스터가 교수의 방까지 따라오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허나 별일은 벌써 벌어지고 말았다. 누군가 시험 문제에 교정지를 만진 것이다. 제2장 붉은 책상 위에 흙덩이. 시험 문제 교정지는 모두 3장이었다. 교수가 약속 장소에 나갈 때 책상 위에 한 대 올려놓았다고 했다. 그런데 한 장은 마룻바닥에, 한 장은 창문 앞 탁자 위에, 또 한 장은 책상 위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자네가 이걸 건드렸나? 베니스터는 펄쩍 뛰며 소리 높여 외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단 한 번도 교수님의 물건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시험 문제를 본 게 아닌가? 만약 문에 열쇠가 꽂혀 있고 내가 방에 없는 걸 누군가가 안다면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문제를 보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어쩌면 좋을꼬? 아, 다 제 잘못입니다, 교수님. 열쇠를 꽂아둔 데 두다니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베니스터는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린 채 비틀거리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말게. 솜주 교수가 베니스터를 진정시켰다. 그 후 교수는 방안을 차근차근 둘러보기 시작했다. 창가 책상에는 연필을 깎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근처에는 연필심이 부러진 채 흩어져 있었는데, 즉 범인은 급히 시험 문제를 베끼다 심이 부러져 다시 연필을 깎은 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방 안엔 교수의 커다란 책상 외에 또 하나의 작은 책상이 있었는데 붉은 가죽을 씌운 것으로 흠 하나 없이 반들반들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책상 위에 7cm 정도의 흠이 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단순히 긁힌 자국이 아니라 예민한 칼로 베인 듯한 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흙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흙 속에는 톱밥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렇게 교수는 또 다른 단서가 없을까 하여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더 이상 외출을 나가기 전과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 말한 소음주 교수는 홈즈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였다.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시험을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범인을 잡든지 아니면 시험을 연기하고 새 문제를 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문제를 내는 편이 깔끔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그러하오나 그럼 시험을 연기하는 이유를 학생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의 명예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란 시험 전에 범인을 찾아내 시험을 못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어느새 홈즈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진 듯 상체를 앞으로 구부렸다.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보죠. 그런데 그 교정지가 전해진 뒤로 당신 방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저와 같은 기숙사에 있는 다우라트 라스라는 인도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도 시험을 봅니까? 예, 그쵸. 그때 교정지는 책상 위에 있었고요. 있긴 있었지만 종이를 돌돌 말아두었기 때문에 내용은 못 봤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시험 교정지라는 건 알겠죠? 아니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교정세가 당신에게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교정지를 가져온 인쇄소 직원뿐입니다.
사원인 베니스터도 몰랐으니까요. 베니스터는 지금 어디 있죠? 제 방에 있을 겁니다. 몹시나 괴로워해서 잠깐 두고 나왔지요. 그럼 방은 열어놓은 채입니까? 예. 하지만 교정지에 대해선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금고에 넣고 잠가놨으니까요. 그러니까 범인은 시험 문제에 교성세가 있는 것을 모르고 방 안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그것을 본 셈이겠네요. 예, 아마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기숙사로 한번 가보시죠. 잠시 후 홈즈와 나는 소음주 교수를 따라 대학 기숙사로 이동했다. 제3장 소음주 교수의 방. 소음주 교수의 방은 한눈에 대학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우리가 기숙사에 도착했을 땐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홈즈는 건물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바깥쪽부터 교수의 방을 관찰했다. 교수의 방 창문은 땅바닥에서 2미터쯤 되는 곳에 있었다. 홈즈는 까치발을 하고 방 안을 들여다봤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창문은 안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교수의 말에 홈즈는 빙긋 웃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교수의 방 안에 들어간 홈즈는 우선 양탄자 위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샅샅이 살펴보던 홈즈는 입고 얼굴을 들고 말하였다. 발자국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하긴 요즘 날씨가 좋아서 땅바닥이 건조하니까 발자국이 남지 않은 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베니스터가 주저앉은 의자는 어느 것입니까? 저겁니다. 교수는 창문 옆에 의자를 가리켰다. 그래요. 그럼 흩어진 교정지가 놓여 있었다는 작은 책상은요? 홈즈는 교수가 가리키는 책상으로 다가가 옆 창문과의 거리를 눈짐짝으로 가늠해보고 말하였다. 범인은 방 한가운데 있는 큰 책상에서 교정지를 한 장씩 집어들고 이 창가의 작은 책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뜰을 거쳐 돌아올 당신이 언제 오는지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문제를 베낀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안뜰을 걸어온 게 아니라 건물의 옆쪽 입구로 들어왔는데요. 예, 그렇죠. 범인이 당신이 다른 쪽으로 나오니까 당황해서 교정지를 흐트러뜨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종이가 떨어진 모양을 보니 저 장은 전부 베낀 듯합니다. 두 번째 장을 작은 책상에 가져가서 베끼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이 방에 도착했을 때 누가 후다닥 달아나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까? 예, 듣지 못했습니다. 홈즈는 작은 책상을 전등 쪽으로 기울이고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내 낙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책상 표면에 연필 자국이 남아있지 않나 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홈즈는 이번엔 빨간 가죽을 씌운 다른 책상으로 다가갔다. 이게 당신이 말한 흙동이군요. 도팝 같은 것이 섞여 있어. 그 다음에 홈즈의 눈은 책상 위의 흠 쪽으로 향했다. 이건 좀 재미있군요. 처음엔 얇은데 마지막엔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니. 그리고 홈즈는 방에 있는 다른 문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저 문은 어디로 통합니까? 침실로 통합니다. 사건이 있은 후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겨를이 없어서요. 잠깐 저 방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침실로 들어간 홈즈는
방안을 한 바퀴 빙 둘러보더니 옷장 앞에 걸린 커튼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홈즈는 조금 긴장된 얼굴로 커튼을 옆으로 젖혔다. 물론 그 뒤엔 아무도 없었다. 옷까지만 걸려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물러서려 하다 홈즈는 갑자기 허리를 굽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허허, 그 달갑지 않은 손님께서는 여기에도 같은 흙덩이를 떨어뜨리고 갔군요. 아니,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왔을까요? 솜주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자 홈즈가 말하였다. 이젠 사건의 경위가 대략 뚜렷해졌습니다. 범인은 당신이 방문에 손을 대기까지 당신이 돌아온 걸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 물건만 챙겨서 헐레벌떡 침실로 뛰어든 거죠. 바로 이 커튼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와 베니스터가 방 안에서 떠들고 있을 때 범인은 이 커튼 뒤에 숨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그럼 그때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맙소사. 교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범인을 눈앞에서 놓친 것이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다. 제4장 세 명의 용의자. 홈즈의 추리는 점차 사건의 핵심을 향해 파고들고 있었다. 홈즈가 말하였다. 건물의 평면도를 보니 위층에는 학생들이 방으로 갈 땐 반드시 당신의 방을 지나도록 설계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위층에 있는 새 학생 또한 내일 시험을 보는 거고요. 예. 교수님 생각엔 특히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학생은 없습니까? 홈즈의 물음에 솜즈 교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도 없이 학생을 함부로 의심할 수야 자칫 우고한 사람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질문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새 학생의 성격이나 특이점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괜찮겠죠? 예, 2층에 있는 학생은 길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친구죠. 특히 넓이뛰기를 잘해서 다른 학교와의 시합 때 선수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뒤로 늘 학비 걱정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3층의 학생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한 인도 학생 다우라트 라스인데 인도인답게 신비감이 있다고 할까요? 교수인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격은 온순한 편이고 성적은 그리스 엄마는 조금 떨어지죠. 마지막으로 4층의 학생은요. 4층의 학생은 마일즈 맥날렌이라고 IQ가 높고 두뇌 회전이 빨라 교내에서 손꼽히는 수재입니다. 반면에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이따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1학년 때는 커닝을 하다가 퇴학당할 뻔도 있었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전하죠. 그러니 이번 시험도 걱정이었을 겁니다. 예, 교수님 말만 들으면 그 학생이 가장 수상하군요. 전력만 보면 그런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베니스터를 좀 불러주십시오. 홈즈가 의자에 앉으며 손짓을 했다. 마치 지휘자처럼 우아한 동작이었다. 잠시 후 방에 들어온 사람은 키가 작고 흰머리가 조금 섞인 50대 남자였다.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손끝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정말 죄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열쇠를 꽂아둔 걸 모르고
교수님께서 4시 30분에는 언제나 차를 드셨거든요. 그런데 방에 안 계시니 그냥 돌아갔죠. 다시 나와서 열쇠를 뽑는다는 것이 그만. 아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뭔. 베니스터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러니까 소음주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은 의자가 어떤 것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예, 저 입구 가까운 데 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요. 좀 이상하군요. 더 가까이에 의자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거기까지 간 거죠?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서요. 홈즈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교수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교수님, 잠깐 안뜰로 나가볼까요? 그렇게 방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어둠이 내린 안뜰로 나왔다. 밖에서 보니 새 학생의 방 창문엔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령 검은 그림자가 창문에 나타났다. 3층의 인도 학생 다우라트 라스의 방이었다. 그림자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세 사람의 방을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 기숙사는 학교 안에서도 가장 전통 있는 건물이라 가끔 구경하는 사람이 옵니다. 당신들도 관광객이라고 해두면 되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2층의 길크리스트의 방에 들르기로 했다. 노크를 하자 길크리스트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키가 크고 운동선수처럼 체격이 건장한 청년이었다. 실례합니다. 이 신기한 건물의 방안을 좀 연구해보고 싶어서요. 홈즈가 길크리스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러자 그는 방문을 활짝 열어주며 말하였다. 그러십니까? 예, 들어오시죠. 홈즈는 실제 관광객처럼 그의 방안을 노트에 스케치했다. 잠시 후 방을 나온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다. 인도 학생 다우라트 라스는 못마땅한 얼굴로 마지못해 방문객을 맞았다. 그러다가 홈즈가 스케치를 끝내자 한시름 놓은 듯한 표정이 되면서 서둘러 문을 닫아 걸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4층의 맥랄렌의 방을 두드렸는데 방 안에서는 큰 소리로 꺼져, 내일 시험이란 말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교수는 미안한 듯 우리를 쳐다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맥랄렌은 아마 제가 놓고 한 줄 모를 겁니다. 그러나 홈즈는 별로 개의치 않은 눈치였다. 징계를 내려가며 그는 소음주 교수에게 이상한 말을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맥랄렌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인도 학생보다 큰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한 1m 70cm 정도 될 듯 싶은데요. 예, 그렇군요. 그 점이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럼 전 이만 실례하도록 하죠. 예, 아이, 돌아가시다니요. 시험이 바로 내일이란 말입니다. 솜주 교수는 깜짝 놀라 울상을 지었다.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오겠습니다. 그때 아마 만족할 만한 대답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교수님은 그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침이를 떼고 있으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기색을 떨쳐버리지 못한 솜주 교수를 남겨둔 채 홈즈와 나는 바깥으로 나왔다. 인도 학생은 여전히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홈즈는 기숙사 창문을 들여다보며 내게 물었다.
장난기가 가득한 눈동자였다. 왓슨, 범인은 저 세 학생 중에 하나인데 자넨 누가 가장 의심스럽나? 글쎄, 4층의 맥랄렌이 좀 커닝하다가 들킨 전적도 있다니 말이야. 하지만 그 인도 학생도 냄새가 나. 왜 저렇게 안절부절 서성거린다. 그거야 뭐 시험 전에 암기할 땐 원래 저렇게 서성거리는 사람도 많지 않나. 그래도 우리가 방에 들어가니까 싫은 티를 확 냈잖아. 난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그럴 만도 하지 뭐. 한시가 아까운 판에 느닷없이 관광객이 쳐들어왔으니. 그보다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베니스터야. 홈스, 그 양반은 꽤 정직해 보이던데. 아무튼 숙소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해보자고. 홈즈는 더 이상 대화를 잇지 않고 빙글빙글 웃기만 했다. 숙소로 돌아간 우리는 늦은 저녁을 먹었다. 홈즈는 식사 후 곧장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홈즈가 입을 연 것은 밤이 꽤나 깊은 다음이었다. 홈즈가 말하였다. 범인을 알았어. 중요한 재료는 다 갖춰져 있고 이제 그걸 잘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돼. 자네도 한번 생각해보지 그래. 나는 밤새도록 생각해보았으나 똑부러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한참 세수를 하고 있을 때 홈즈가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왓슨, 범인은 알아냈나? 아니, 아무래도 내 머리는 자네 머리가 아니라서 말이야. 그렇게 비관적이지 말고 이걸 좀 한번 보게. 이게 바로 사건의 증거일세. 홈즈의 손바닥에 있는 걸 본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어제 소음주 교수의 방에 떨어져 있던 것과 똑같은 흙덩어리였다. 아니, 대체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나, 홈즈? 자, 대답은 소음주 교수 앞에 가서 하지. 몹시 초조할 테니까 말이야. 홈즈의 말대로 소음주 교수는 하룻밤 사이 볼이 홀쭉해질 만큼 초조한 얼굴이었다. 너무나도 불안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잔 모양이었다. 아이고, 안 오시는 줄 알고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는지. 이제 몇 시간 후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제 시간에 시작하세요. 하지만 문제를 훔친 자가 있는데도요. 예, 그 학생은 당연히 시험을 못 치게 해야죠. 홈즈의 말 한마디에 교수의 찌푸러진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이, 그럼 범인을 알아내신 거군요. 홈즈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하였다. 물론입니다. 자, 여기서 비밀 재판을 엽시다. 우선 증인으로 베니스터를 불러주십시오. 당신은 거기 앉고 왓슨은 여기. 그리고 나는 이 한가운데 안락의자에 앉겠습니다. 자, 다들 될 수 있는 대로 무게 있는 태도를 취해 주십시오. 범인은 저절로 겁을 먹을 테니까 말입니다. 솜주 교수가 벨을 누르자 베니스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를 본 베니스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홈즈는 날카롭게 물어붙였다. 베니스터 씨, 오늘은 솔직하게 말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솔직하게라뇨. 전 어제 이미 다 말씀을 절 속이지 못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다리가 풀렸다면서. 당신은 가까운 의자에 앉지 않고 멀리 방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잖아요. 아마 의자에 놓여있는 것이 소음주 교수의 눈에 보일까봐 그렇겠죠. 범인이 밝혀질까봐. 그걸 깔고 앉았죠. 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베니스터는 잡아댔으나 홈즈는 쉬지 않고 공격을 계속했다. 교수가 갑자기 나타나자 범인은 놀라서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교수가 방에 나와서 나를 찾아간 사이에 당신은 범인을 달아나게 한 것이죠. 아닙니다. 이 방엔 아무도 없었어요. 베니스터 씨, 시침을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죠. 교수님, 이쯤에서 길크리스트를 데리고 오시죠. 교수는 놀란 얼굴로 홈즈를 쳐다보았다. 그럼 길크리스트가... 예, 범인은 길크리스트이죠. 제5장 장갑과 스파이크의 비밀. 길크리스트는 솜주의 교수의 뒤를 따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러다가 방 한 구석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베니스터를 보더니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길크리스트군, 여긴 우리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새 나갈 염려는 없으니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왜 시험 문제를 베끼셨습니까? 홈즈의 말에 길크리스트는 얼굴이 눈에 띄게 붉어졌다. 그는 식은땀을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베니스터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맹세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홈즈는 재빨리 그의 말을 받았다. 사실입니다. 베니스터는 아무 말도 안 했죠. 자, 이제 학생이 모든 걸 정직하게 얘기하고 선생님께 용서를 구할 차례입니다. 그 순간 청년은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더니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왜 직접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대신 얘기해드리죠. 제가 당신을 수상하게 여긴 건 이 창문의 높이 때문이었습니다. 홈즈가 학생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교수를 향해 말했다. 시험 문제에 교정쇠가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인쇄소 직원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범인은 방에 몰래 들어왔다가 마침 그걸 본 셈이 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 범인이 창밖을 지나다가 방 안 책상 위에 있는 교정지를 본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 키는 약 1m 80cm이죠. 저는 까치발나지 않고는 방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땅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약 2m가 되는 셈이죠. 아, 그래서 새 학생의 키를 물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맥라렌의 키는 1m 70cm. 인도 학생은 그보다 작으니 지나가다가 문득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죠. 키가 큰 길크리스트군. 길크리스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여전히 입을 떼지 못했다. 사건이 풀리고 추리를 설명할 때마다 한층 더 활기를 띠는 홈즈의 목소리가 방 안을 낭낭하게 울렸다. 어제 길크리스트 군은 틀림없이 운동장에서 넓이뛰기 연습을 했을 겁니다. 오후 늦게 연습을 끝낸 길크리스트 군은 손에 스파이크를 들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테지요. 키가 큰 길크리스트 군은 문득 창문을 통해 시험 문제의 교정지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것뿐이었다면 길크리스트 군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건물 안에 들어와 교수의 방문에 열쇠가 꽂힌 걸 보고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던 겁니다. 조용한 방 안으로 오전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길크리스트 군은 열쇠를 돌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빨간 가죽을 씌운 책상에 스파이크를 넣고 창가의 의자에도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길크리스트가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운동용 장갑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길크리스트 군은 나쁜 짓인 건 줄 알면서도 시험 문제를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주 교수가 돌아오는 걸 살피기 위해선 연신 안뜰을 내다보면서 말이죠. 헌데 교수는 안뜰을 거치지 않고 건물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길크리스트 군은 당황한 나머지 스파이크를 책상에서 집어들곤 얼른 침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상의 홈은 구두바닥에 목이 박혀있는 스파이크의 자국이었군요. 소음주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예, 맞습니다. 방 안에 떨어져 있었던 피라미드 모양의 작은 흙덩이에 대해서도 이젠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것은 세모꼴로 뾰족한 스파이크의 못이 만든 거죠. 저는 오늘 아침 일찍 대학 운동장에서 그와 똑같은 흙덩이를 주웠습니다. 또 넓이 뛰기를 할 때 뛰어내리는 근처의 땅바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톱밥이 뿌려져 있다는 사실 또한 새롭게 알게 되었죠. 자, 아무튼 당황한 길크리스트 군은 침실로 달아날 때 의자에다 장갑을 놓은 걸 잊었습니다. 의자? 예. 그 뒤에 교수와 베니스토가 들어왔죠. 의자 위에 있는 장갑을 본 베니스토는 범인이 누구라는 걸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황이 없는 척 그 장갑 위에 주저앉았던 거죠. 자, 이로써 한 가지를 알 수 있겠네요. 베니스토, 당신은 어째서 길크리스트를 감싸주었습니까? 읽고 베니스토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하였다. 저는 전에 길크리스트님과 아버님 밑에서 사완노릇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길크리스트님에게 마음이 가더군요. 의자 위에 장갑을 본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위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홈스 씨에게 의논하러 가신 뒤에 침실에서 내보내뒀던 거죠. 모두가 제 잘못입니다. 열쇠를 잊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도리어 자신을 탓하는 늙은 사원의 말에 길크리스트는 더더욱 죄책감이 느껴지는 듯했다. 길크리스트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잘못 때문에 그만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에서 나가실 땐 이런 짓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계실 거고요. 아니,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니스터의 말이 끝나자 길크리스트는 조용히 일어났다. 교수님, 베니스터의 충고를 듣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죄를 빌기 위해 오늘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이걸 학교에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길크리스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뭔가? 자퇴서입니다. 그치만 길크리스트, 아닙니다. 전부터 남아프리카 로디지아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지 않겠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를 깨닫고 거기 가서 새 출발을 할까 합니다. 그래도 아니... 홈즈는 말문을 잇지 못하는 교수를 대신해 길크리스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번 일에서 교훈을 배우고 열심히 일해서 잘못을 보충하면 틀림없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훔치는 베니스터, 자퇴 원서를 든 소음주 교수, 그리고 잘못을 털어놓고 후련한 듯 땀을 닦는 길크리스트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다. 이내 홈즈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나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자, 이제 우린 가도록 하게. 아침을 안 먹고 돌아다녔더니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야. 이리하여 대학가의 시험 유출 사건은 오전에 일찍 종료된 것이었다.